우리가 이제 데이터 몇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유시얼 바인에서 보여준 반도체 공정 데이터의 예를 봤었습니다. 이때 NAN 그 넌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고 시간과 590개의 수치 변수 그리고 패스페일의 범주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패스페일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과연 590개의 수치 변수 혹은 시간에 관계되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패스페일의 주된 원인이 뭔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패스페일이 있을 때 보면 0, 1, 2, 3, 4부터 시작해서 비록 NAN 넌 형태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메인 팩터가 되는 그런 데이터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590개의 요인들 중에 이 패스페일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에 있어서 요인에 해당되는 걸 찾아낼 때 우리가 요인 개수의 만큼 줄여주는 것을 우리가 차원 축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차원 축소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요. 이 PCA라는 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그래서 행렬에서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전체 행에서 메인 행과 메인 컬럼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뭔지를 알아내는 메인 팩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내는 방법이 PCA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 사이에 상관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데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데이터 방향으로 우리가 메인 축을 잡고 그리고 그 메인이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전체 변인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PCA 방식과 같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분류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판정을 내려주는 그런 우리가 처리 방법이 출발하게 됩니다. 수학과 통계학과 이런 데이터에 대한 걸 볼 줄 아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데이터의 한 예로서 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잠깐만 얘만 들고자 하는데 그 N타입의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약자인데 N타입에서는 우리가 전자가 메인 머저리티 캐리어로서 전자가 많이 있을 때 전류가 잘 통하는 스위치 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트랜지스터 구조가 있을 때 여기에 소스, 드레인이 있고 소스가 전하의 소스입니다. 전하의 소스이고 초기에 P타입의 기판에서 보면 전자가 마이너리티 캐리어라서 없기 때문에 게이트에서 전기장에 의해서 플러스를 걸어주면 높은 플러스를 걸어주면 이 정전기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전자가 쫙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면 그 7월 7승날의 오작교처럼 소스로부터 드레인 사이에 차지로 이루어져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딱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에 비해서 소스 그라운드 되어 있죠. 게이트가 양의 전압이 되면 될수록 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이렇게 전자 채널이 형성되면서 전류가 흐르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채널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 전자를 모아서 인핸스 시켜서 트랜지스터 온을 시켜주는 타입을 우리가 인핸스먼트 모드 FET라 그래서 게이트가 0일 때에는 전압이 없습니다. 없는데 적절한 전압을 올려주면 양의 전압을 걸어주면 소스에 비해서 올려주면 4V 돼 있죠. 0일 때는 오프인데 이게 그 드레인 전압인데요. 게이트 전압 바꿔가면서 여기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스라 그러는데 그때 게이트 전압을 양으로 올려주면 어느 순간 온이 되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리니 영역이고 여기는 세츄레이션 영역으로서 우리가 보통 증폭기 모드에서는 이 영역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핸스먼트 모드이고 그리고 이제 N 채널이긴 한데 초기에 차지 채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게이트를 0을 줬을 때
전류가 흐르고 있고 얘를 거꾸로 마이너스를 걸어줘야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오프된 상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디플리션 시켜야지 오프 시켜준다 그래서 디플리션 모드의 FET라 그럽니다. N채널 FET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압이 일종의 스레숄드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요. 스레숄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스레숄드는 우리가 이제 게이트 전압으로 표현했을 때 이제 게이트에 대해서 드레인지 전압을 표현한 것을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스라 그러는데 플러스로 흘렸을 때 어느 일정한 전압보다 높으면 이게 온이 되기 시작하는 요 상태 그리고 이거를 게이트 0일 때는 전류 흐르고 이걸 마이너스 그룹에서 끊어지는 상태가 디플리션 모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레숄드 전압이 플러스냐 혹은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게 인핸스먼트 모드냐 그 다음에 디플리션 모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서 그 BJT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류가 NPN 타입이 있으면 컬렉터 전류가 여러분 흐를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표현하고 I 베이스 전류가 이제 이렇게 베이스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로 표현하는데 이때 이제 I 베이스 전류가 베타분의 IC라 그러는데 이때 이 베타 값에 따라서 이제 베타 포워드의 커런트 양에 따라서 그 전류 증폭비에 따라서 컬렉터 전류하고 베이스 전류 결제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파이스 파라메터로서도 의미가 있는 이런 그 파라메터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얘가 양이냐 음이냐 얘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VTH를 어떤 FET는 여기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막 찍었을 때 트랜지스터 100개 가지고 FET를 찍었을 때 이렇게 돼 있다. 그랬으면 우리가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요 온 전류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스레셜 전압이 양인 거하고 음인 거하고 적절히 이렇게 중간을 쫙 나누면 얘보다 큰 거는 VTH 0보다 큰 거는 얘가 인핸스먼트 모드로 하고 얘는 디플리션 모드로 하자라고 할 수 있고 온 커런트가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그 소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특정한 변수를 이렇게 놔두고 그래프를 놔두고 우리가 적절한 A라는 1번 축과 2번 축이 있다. 예를 들어서 50개의 500 아까 90개였나요? 590개의 파라미터 있을 때 여기서 메인 팩터가 되는 두 개만 뽑아가지고 전체 580개는 변해도 크게 차이가 없더라 라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중 두 개만 뽑아서 보니까 이 1번하고 2번을 보니까 이제 전체에서 1번이 클 때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고 1번이 적을 때는 이렇게 fail 된다. 그러면 봤을 때 이렇게 이 1번이 적절한 어떤 비교하는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얘보다 큰 것과 작은 것이 그리고 이제 요 2번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이런 형태로 나눌 수 있고 2번도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러면 2번 이렇게 해서 또 세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네모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그룹핑이 되어서 이제 동그라미와 꽃표와 요런 형태를 나눌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어떤 값으로 어떤 분류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은 소자 같은 경우도 이런 변수 같은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을 통하는 그 데이터가 어떤 거냐 라는 것들을 이제 볼 때 이런 식으로 VTH가 양이냐 음이냐 하는 이런 데이터를 골라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요거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할 때 데이터를 분해할 때 정보 우리가 인포메이션 이란 거를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했었는데요.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지표가 엔트로피도 쓰고요.
그리고 진위 불순도라는 것도 쓰고, 그다음 분류 오차 이런 것도 씁니다. 물론 엔트로피를 써서 이제 하기 전, 분류를 하기 전, 분류를 한 후 이렇게 그 자체가 값이 이제 적은 정보로서도 적은 비트 수의 정보로서도 그 분류를 하고 나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개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커지는 쪽,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쪽 있으면 전체 작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잘 정렬된 상태로 그리고 작은 양의 비트 수로 그 상태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값을 정의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분해할 때 분해하기 전과 분해한 후가 정보 이득이 최대로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이제 이 게인은 이진 결정트리에서 우리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면 이렇게 하고 뒷면이 나오면 저렇게 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과연 이득이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그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쓰게 되는데요.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엔트로피는 제가 처음에 마이너스 pi의 로그의 pi 요거 전체 썸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줬죠.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pi의 요거 평균이다. 왜 pi에다 요걸 했었으니까요. 요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p가 여러분들이 이제 균이라는 값일 때 전체 경우의 수가 오메가 분의 1 균이라다 그랬을 때는 이 값 자체가 그냥 로그의 오메가다라는 경우의 수에 비례하는 그런 값이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했었습니다. 엔트로피로 표현된 인포메이션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진위 계수라고 이제 얘기를 또 하는데요. 이 진위 계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진위 계수라는 것이 밥을 그런 이제 밥이 아니고요. 진위 계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못 분류한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잘 분류한 경우하고 이제 잘못 분류될 확률도 있을 텐데 이런 값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기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 정의 자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시그마의 pi의 잘못 분류될 확률을 1-pi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pi가 분류될 확률인데 잘못 분류될 확률이 1-pi가 이게 분류될 확률인데 잘못 분류될 확률은 1에서 빼주니까 이 값은 i를 세보면은 이제 시그마의 pi의 마이너스의 시그마의 pi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은 1이니까 1 마이너스의 시그마 pi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얘가 진위 계수에서 잘못 분류될 확률에 대한 평균, 잘못 분류될 평균 값에 대해서 우리가 1 마이너스 pi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진위 계수의 정의이고요. 그리고 분류 오차, 이제 분류 오차가 되는 것은 분류되는 오차의 최대값을 가지고 이제 1 맥시멈 pi 값을 가지고 우리가 분류, classification error라 표현해서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 정보 이득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할 때 하기 전, 분류하기 전과 분류한 후 요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이득이 생겨난 얘기는 이것보다 줄어든 값으로 가야지 이제 이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비트 수의 값으로도 그 이후에 분류된 이후에 오히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요. 전체 원래 그 값의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면 분류되고 나면 이 P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류된 덩어리가 J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M개의 덩어리로 이제 분류되어 있을 때 이제 요 각각의 요 인포메이션이 전체 개수 가운데 분류된 것의 개수로 해서 덩어리 졌을 때 각각 확률을 쳐서 요게 이제 분류되고 나서의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류되기 전과 분류된 후에서 얘가 양일 때 인포메이션 게인
되는 겁니다. 그 비트 수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거를 표현할 때 인포메이션이 얘를 표현할 때 필요한 비트다라고 했는데 분류를 하고 나면 훨씬 더 그 분류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는 원리적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보면 지금 결정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트리 할 때 항상 선택할 때는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인데 원래 이 A 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40, 40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거하고 40, 40 분류되어 있는 거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 흰돌이 40개, 뭐 검은 돌이 40개 혹은 종류가 다른 두 개의 합은 80개죠 지금 총 80개인데 저 데이터 전체계는 80개인데 여기에서 일부는 40, 40개로 반반씩 나눠져 있죠 그죠? 반반씩 나눠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threshold를 따지면 V threshold와 I on current 있으면 여기 40개 40개가 여기에 양인 경우, 음인 경우하고 양인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마침 40개 40개로 돼 있으면 이렇게 한 트랜지스터를 40개 40개 또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또 이제 보면 I on current가 큰 것과 작은 것을 또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큰 것과 작은 또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여기 또 두 번 또 달라지겠죠. 전체 트랜지스터의 종류에서 스레시홀드를 한번 나누고 한번 나눠진 상태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또 한 번 더 나눠지는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 40을 가지고 30, 10으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40을 20, 20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뒤에 40을 10, 30으로 나눌 수도 있을 거고 뒤에 40을 40, 0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떤 이 나누는 것이 이득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앞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포메이션 게인을 이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인포메이션 게인을 이제 전체 그룹을 D에 이제 B에 F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초기에 40대 40대 있는데요. 여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먼저 만약에 제일 쉬운 요 맥시멈 되어 있는 PIT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가지고 이제 요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초기에 40대 40이니까 80을 요 40, 40 나눴으니까 요 나눈 것의 그 확률은 80분의 40, 80분의 40이니까 각각 2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도 80분의 40, 2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40을 나눈 것이 최대치는 2분의 1, 2분 똑같으니까 1-2분의 1이 초기에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2분의 1이 초기 값이고 오른쪽도 이제 어차피 같은 걸 추가하니까 2분의 1 요리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을 30대 10이다 돼 있으면 40개 가운데 하나는 30을 하나는 10이니까 30을 나누면 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10을 나누면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40대 30이니까 맥시멈 값은 나눈 것은 4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1-4분의 3일 겁니다. 인포메이션은 이 왼쪽 무더기에 왼쪽 덩어리에 이제 인포메이션은 1-4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무더기는 10, 30이니까 40 가운데 4분의 1, 4분의 3의 맥시멈은 4분의 3이니까 얘도 1-4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각 1-4분의 3, 1-4분의 3 돼 있는데 여기서 전체 80개 가운데 요 40개니까 결국 80개 가운데 여기 40개에서 1이죠. 오른쪽도 얘가 80개 가운데 40개에서 1일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8분의 4, 2분의 1이죠. 2분의 1. 예, 2분의 1에다가 결국 이제
요 나누고 났을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초기에 이제 2분의 1입니다. 근데 요 나눠지고 나서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에다가 1-4분의 3, 4분의 1입니다. 오른쪽은 또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요 4분의 3입니다. 4분의 1입니다. 그럼 요것은 8분의 1, 8분의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래 나누고 나서 인포메이션은 4분의 1입니다. 초기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를 나누고 났을 때 인포메이션이 4분 줄어들었으니까 개인은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니까 2분의 1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1로 인포메이션 개인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20대, 40대 있으면 그 맥시멈 프로버빌리티는 전체 60개죠, 그죠? 60개 가운데 60개 가운데 40 이렇게 있으니까 맥시멈은 6분의 4입니다. 그래서 1-6분의 4는 3분의 2가 되죠. 그 다음 20, 0이면 총 20개에서 0개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20분의 20 혹은 20분의 0이니까 맥시멈 1입니다. 그래서 1-1은 0이 되겠죠. 다음에 전체 80개 가운데 60이니까 80개 가운데 60은 이 80의 8분의 6에 이건 8분의 2가 될 겁니다. 결국 초기에 2분의 1이 이제 인포메이션이었다면 다음은 보면 이게 8분의 6은 4분의 3에 곱하기에 3분의 1 되고 오른쪽은 8분의 2 곱하기 0이니까 0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3분의 1, 4분의 1이 됩니다. 결국 요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진짜 인포메이션을 표현해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똑같죠, 값이. 2분의 1 빼기 4분의 1 하면 얘는 지금 4분의 1 되니까 결국 인포메이션 개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4분의 1, 4분의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개인으로 이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로 표현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결국 개인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엔트로피를 이제 해보면요. 엔트로피를 이렇게 해보면 자, 엔트로피를 해보면 처음에 우리 계산해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처음에 요 계산 자체가 또 달라지겠죠? 지워가면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에는 40, 돼 있으니까, 40 돼 있으니까, 결국, 근데 80에서 40, 2분의 1. 80에서 4, 2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엔트로피는, P 곱하기 로그 P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2, 로그 2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2분의 1 이렇게 될 것입니다. 각각 P를 80분의 40, 80분의 40을 2분의 1씩 나눴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엔트로피가 될 거고요.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한 2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이 될 겁니다. 초기에 출발할 때 인포메이션이 이제 바로 1이 이제 1이 될 거죠. 엔트로피로 따지면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3분의 30과 10 나눠져 있고 이렇게 된 걸 나눠준다 그러면 얘는 4분의 3인 거죠. 4분의 3이고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4분의 3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전체 이게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의 로그 2의 4분의 3의 그 다음에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의 로그 2의 4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40개 10개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로그 2의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4분의 3의 로그의 2의 4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계산 자체를 이제 값을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8분의 전체 80개 가운데 40개니까 80분의 40을 곱을 하고 요 오른쪽도 80분의 40을 곱을 하면 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초기에 1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이 관심이고요. 오른쪽도 똑같이 해보면요. 요 80 개수도 달라졌잖아요. 그죠? 달라졌으니까 이제 위에 출발은 똑같으니까 인포메이션 K는 인포메이션 1이고 엔트로피를 표현해 있는 요거는 60개 가운데 20이니까 우리가 6분의 2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2의 로그 2의 6분의 2고 그 다음에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4의 로그 2의 6분의 4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체 80개 가운데 60개가 들어있으니까 80분의 60을 곱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80 가운데 20개가 들어있고 여기서는 보면 마이너스 20개 가운데 20의 로그 2의 20분의 21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0을 곱을 하니까 곱하기 0 곱하기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엔트로피 표현해도 얘는 그냥 0이 될 겁니다. 로그 1은 0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0분의 80 곱하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계산을 이제 살짝 해보면요. 이제 계산을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계산을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파이썬으로 이제 한다고 생각하고요. 파이썬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살짝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요. 계산기에 돌려보겠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이거 할 때 계산할 때 이런 걸 쓰죠. numpy 많이 쓰죠. 그죠? np하고 그냥 연습 삼아 np에 로그 2에 2 하면 1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되나 안 되나 살짝 보고요. 처음에 이 임포트 시키는 데 시간도 걸리니까 np에 로그 2에 2 밑에 써주도록 합시다. 80분의 40, 80분의 4, 40 나누기 80 그냥 쓰겠습니다. 곱하기에 마이너스 3 나누기 4 곱하기 np 로그 2에 3 나누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누기 4 곱하기 로그 np 로그 2에 1 나누기 4 맞나요? 80분의 40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4 로그 2의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 np 로그 2의 4분의 1 하고 오른쪽도 있는데요. 마이너스에 곱하기 40 나누기 80 곱하기 마이너스 1 나누기 4 곱하기 np 로그 2의 1 나누기 4 마이너스 3 나누기 4 곱하기 np 로그 2의 3 나누기 4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오른쪽 지금 80분의 40 곱하기 아니고 여기 더하기 되겠죠? 더하기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80분의 40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로그 2의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의 np 로그 4분의 3이다. 이 값을 계산해 볼까요? 자, 계산하면 0.81이다. 요게 인되어 있으니까 앞서 이제 계산한 거하고 요 값 자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요. 오른쪽 거 하나만 있죠. 그죠? 오른쪽 하나만 있으니까 오른쪽은 np 그 다음에 np 60 나누기 80 곱하기 마이너스 2 나누기 6 곱하기 np 로그 2에 2 나누기 6 마이너스 4 나누기 6에 곱하기 np 로그 2에 4 나누기 6 이렇게 해보면요. 80분의 60 마이너스 6분의 2 로그 6분의 2 해서 마이너스 6분의 4 np 이렇게 해서 맞네요. 그죠? 그래서 치면 6.8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앞에 1 마이너스 해볼까요? 한번? 자, 뒤에 번 1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인포메이션 게인이 0.3이고 앞에 요거는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더 마이너스 해줘야겠죠? 마이너스 해주면 0.18. 인포메이션 게인 자체가 왼쪽인 경우는 0.18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인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게인이 0.3입니다. 인포메이션 게인이 오른쪽 나눠진 것이 높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이 오른쪽에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이 왼쪽 오른쪽 비교할 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진위 계수라는 거를 이제 쓰게 되면요. 진위 계수를 쓰게 되면 제곱이잖아요. 그죠? 제곱이니까 여기서 식을 똑같이 하되 여기서 np 1-p의 제곱이니까 결국 이제 표현을 여기 다시 쓰면요. 1-pi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제곱이니까 빼기 제곱이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4분의 3이 빼기 4분의 3, 4분의 1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여기서 1 마이너스 해주는 것이 1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똑같죠? 똑같은데 얘는 1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이 될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계산이 이제 또 바뀌겠죠? 계산이 바뀌어서 여기서 1 마이너스 60분의 그러니까 6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4의 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는 1 마이너스 20분의 20의 제곱이니까 0이 되겠죠? 똑같죠? 그죠? 앞에 곱해주는 건 똑같고, 결국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걸 해주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1 초기의 출발은 인포메이션 게인은 1 마이너스 진액에서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여기서 2분의 1이니까 1 나누기 2 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2 제곱. 이게 이제 그 초기에 출발했던 인포메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40분의 80 40 나누기 80 곱하기 1 마이너스 1 나누기 4의 제곱 마이너스 3 나누기 4의 제곱. 이렇게 하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플러스 40 나누기 80에 곱하기 1 마이너스 1 나누기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나누기 4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여기 인포메이션이죠. 그럼 여기서 1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각각 1 마이너스 하고 여기에 1 마이너스 하면 진위 계수를 표현했을 때 인포메이션 게인 왼쪽은 0.625 해당되고요. 오른쪽은 이제 요 하나만 있으니까 이제 60 나누기 80 곱하기 1 마이너스 2 나누기 6의 전체의 제곱 빼기 4 나누기 6의 전체의 제곱. 요게 이게 되는데 여기서 1 빼기 해주면 진위 계수를 했을 때 0.6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위 계수 표현했을 때도 이 0. 오른쪽이 인포메이션 게인이 큰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게 어떻게 쓰일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분류를 할 때 확률적으로 전체에 있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왼쪽으로 다루는 게 좋을 것이냐 오른쪽으로 다루는 게 좋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인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는 이득이 있는 것은 정보 이득이 있는 것은 진위 계수하고 엔트로피를 계산한 정보에서 우리가 이득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표현되어 있던 클래시피케이션 에러 표현했을 때 양쪽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분류하건 오른쪽 분류하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엔트로피를 하느냐 그 다음에 진위 계수를 하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개인이 큰 쪽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잘 정렬된 방향으로 우리가 개인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인포메이션 개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류에 있어서 이제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이런 붓꽃이라는 아이리스라는 붓꽃의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그 분류를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는 이제 요 꽃의 길이와 넓이 그리고 잎의 길이와 넓이 요걸 가지고 전체 데이터셋이 요 네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종류가 세 가지인 이 붓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붓꽃을 이제 뭐 창포하고도 거의 색깔이 비슷하고 한데 붓꽃 아이리스 그랬을 때 이런 이 그림을 보고 그림 보면 아이리스 뭐 세토사 이런 게 있고 아이리스 벌지니카 이렇게 모양이 확실히 다르죠, 그죠? 확실히 다릅니다. 잎의 모양과 길이 눈으로 보면 알 것 같은데 잎과 꽃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쫙 정리를 해놓은 데이터가 유명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잎의 넓이와 길이, 잎의 넓이와 길이로서 이제 이건 연속적인 값이 아니냐라고 표현됐는데 앞서 얘기했던 40, 40, 30, 10은 분류를 하기 때문에 값은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꽃의 넓이를 뭐보다 큰 거, 우리가 아까 트랜지스터에서 스레시홀드가 뭐보다 큰 거, 스레시홀드가 뭐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값의 기준을 주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것, 작은 것을 나눴을 때 우리가 인포메이션 게인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붓꽃 데이터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제 요 기회를 할 때 데이터 우리 세 가지 정도 봤었죠, 그죠? 그래서 제일 얘기 안 했던 제일 유명한 이제 붓꽃 데이터로 가지고 그 종류가 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꽃 품종 알아내는 데이터를 보면 앞서 얘기했던 이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590가지 데이터 그 네 가지였는데 590가지 데이터로 분류를 하는 거 가스 센서가 14개 가스 센서가 종속 변수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가 몇 개 없는 상태에서 센서 저항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종류가 다른 우리 IT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개념적으로 이 붓꽃 데이터 세트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연습하기도 좋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붓꽃 데이터 세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